세종대왕의 세법개혁과 국민투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큰 제목을 보시면 공법 관련 여론조사가 되어 있는데 웬 국민투표냐? 규모를 보시면 이제 거의 모든 백성이 다 동원됐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었고, 그리고 아주 그것도 거대한 세금 구조를 세법을 바꾸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소위 요즘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국민투표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 언제냐 하면은 이게 세종실록 12년, 그러니까 1430년입니다. 지금부터 600년 가까이 된 600년 전에 이미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다고 하는 이런 이 국민투표를 때 실시했다는 게 왕조 시대인데 아주 놀라운 일이죠. 또 이제 이게 자료를 분류하다 보면은 소위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 이제 대신 중신들입니다. 중신들의 찬반은 보다시피 이 대신들의 경우 이제 10%밖에는 찬성이 없는데 밑에 이제 합계에 가서 보시면 나오지만 백성들은 60%가 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령들의 경우도 거의 60%가 찬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각 지역별로 찬반이 극렬하게 달라집니다. 극렬히 보십시오. 94% 여기 98% 이쪽에 또 95% 이게 찬성 반대거든요. 찬성 반대가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왜 이런 세법 개혁이 일어났고 이 과정이 거의 무려 17년이 넘도록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소위 전분 6등, 연분 9등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현재 세법 구조에 대해서, 조세체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지는데, 국세는 내국세가 가장 큰 틀이고, 그 밖에 관세, 종부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특세, 교육세 이렇게가 있습니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가 있고, 간접세는 주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특히 부가세 이제 좀 크죠, 규모가,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근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대개 지금까지도 계속 8대2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믿어지질 않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응답한 데 보면 시군세와 도세로 나눠지는 지방세는 그 중에서도 시군세에는 자동차세, 재산세,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춘천시 또는 이제 강릉시 그리고 또 뭐 인제, 화천군 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걷어들이는 세금들입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있고, 도세에는 목적세와 보통세가 있는데,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보통세로는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취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같은 게 이제 최근에 도입된 부가세에서 띄어낸 거죠. 10분의 1인가를 이제 띄어서 이쪽으로 넘겨준 겁니다. 그 중에 규모들 좀 한 번씩 살펴보면, 제가 예전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숫자로 했습니다만은 숫자로 써놓은 것과 이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숫자로 쓴 게 숫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 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피기 힘들고 그냥 숫자로 보기는 낫지만 이거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모은 자료는 11, 12, 13, 14, 2014년 것까지 모았는데, 그래서 조세 전체가 267조를 이제 걷어들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국세 비중이 205조, 그 다음에 지방세 비중이 62조 정도 돼서 대략 이 8대2 구조가 조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지역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전체적인 비율 이것은 계속 8대2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서울시도 이제 이 지방세를 가지고 사는 거고, 그래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 부처 국세를 집행하는 중앙 부처들의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조는
바꿔나가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꽃을 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국세를 다시 한번 나눠보면 내국세, 관세 이렇게 종부세, 교통세, 농특세, 교육세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그 규모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제 내국세만 따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가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5조 중에서 내국세가 이제 174조 그리고 나머지 뭐 교통세 등등등 이거 다 이렇게 해봐야 교통세가 좀 이제 좀 많은 편인데 13조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 변화 자체도 뭐 큰 변화 없었고 이제 내국세가 이렇게 꾸준히 근데 그럼 내국세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져 있는데 규모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세가 대략 101조, 그 다음에 간접세가 69조 정도 돼서 합계 관연도 수입이라는 게 조금 큰데 이제 합계 이제 174조가 2014년도에 이제 거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세는 또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인데 그 규모를 살펴보면은 이 법인세가 요렇게 변해왔고 특히 2011, 12년도 그러니까 소위 이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법인세의 그 수입이 세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직접세는 규모가 커지고 있었고 또 내국세 전체도 커지고 있는데 얘네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사내 유보금을 또 엄청 몇백 조씩 남겨놓는 그 행태. 그래서 이거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돼요? 요겁니다. 제일 중요한. 그다음 반면에 소득세는 우리 같이 이제 투명한 유리지갑을 갖고 있는 월급쟁이들로부터 받아내는 소득세는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로스가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은 그런 기업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그런 자료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간접세는 또 뭐가 있는가? 주세, 개별소비세, 부가세인데 이 역시 규모를 보면 부가세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 지방세는 보시는 바와 같이 1,000억 이상 규모를 갖고 있는 것들만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자, 여기 이 윗부분, 여기 그 1,000억이 넘는 것들만 이렇게 좀 뽑아 본 것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방세가 제일 크죠. 제일 크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이건 이제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지방소득세였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들. 시군세는 보다시피 지방세는 이제 요선 여기 지방소득세가 없었다가 이제 신설되면서 뭐하고 바뀌었냐면 이제 주민세하고 바뀐 겁니다.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이름이 바뀌면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이건 없어지고 요건 이제 생긴 거죠. 요것만큼 이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주민세가 거치면서 이게 10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가 한 8조. 그 다음에 우리 담배 소비세가 7조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자동차세 뭐 이렇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그래서 뭐 그렇네. 뭐 시군에서 걷어들인 거. 그러니까 담배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 뒤에 이제 담배 소비세의 그 진면목에 대해서는 또 기사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도세로 들어오는 것은 그 제일 크게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이제 요거는 꾸준히 이제 들어오고 있고, 이게 지방소비세라는 게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이게 지방소비세가 딴 게 아니라 부가세에서 일부를 띄어가지고 지방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레저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담배 소비세 논란인데 난 좀 이 2014년 기사입니다만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담배세 인상은 증세 아니다. 그래서 증세는 뭐 경제를 위축시키니까 이분들의 논리는 항상 이제 줄푸세였습니다. 줄이고 그다음에 그 풀고 규제는 풀고 그다음에 그 세는 이제 보통 세계화인데 우리의 경우는 그것도 법치를 세운다고 해서 좀 웃겼었죠. 지방자치단체들의 뭐 이름 자체도 뭐 지방 어떻게 자치단체입니까? 지방자치정부는 정부지.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에 대해서는 야당이 올려놨으니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적 흐름과 역행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가요? 그건 여러분들 좀 파악해 보시고요. 이 담배세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면 오마이뉴스가 이걸 자세하게 짚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방세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세업원을 확보하는데 더 이용된 게 아니냐. 2,000원의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 부가세 이렇게 등이 이제 크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건 아까 보신 대로 담배 소비세,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이제 지방세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건강증진부담금, 부가세, 게다가 이제 개별 소비세 이거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원 배분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38%, 56%로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정부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이용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피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밝아야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사에 결국 이제 2016년 1월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전년도 담배 세수가 7조 정도 됐던 거에서 10조 5천억으로 해서 무려 반을 더 걷어간. 그래서 정부의 전망보다 더 훨씬 7천억 원 가량이 더 거쳐서 과연 이게 그래서 이 세수 증가분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래서 여기 증가분은 지방재정, 국세. 그러니까 보다시피 지방재정하고 그다음에 국세, 그다음에 건강증진부담금 요것도 그 아까 보신 것처럼 국세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 중앙부처 재정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은 지방재정보다 훨씬 비중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